폴리모피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푼다거나 혹은 어떤 증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표기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타입이나 혹은 함수를 정의할 때 그 인수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인수에 대한 그 타입 지정도 많이 해주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써주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의 개수를 줄인다거나 또는 타입 지정을 생략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어노테이션 인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아규먼트 신테시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언더스코어 요걸 써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mplicit arguments. 근데 여기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after, 그 다음에 arguments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arguments라고 명령을 안 쓰고 이렇게 중괄호를 쓰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토픽인 Type Annotation Inference입니다. 지난 시간에 repeat라고 하는 함수를 지정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29번 라인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7이 3번 반복되죠. 여기 17이 3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보면은 대문자 x는 타입이고 소문자 x는 대문자 x 타입이고 카운트는 내추럴 넘버 타입이고 그 다음에 return 값은 리스트 x 타입이라고 이렇게 타입을 일일이 지정을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도 이 타입 어노테이션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이 repeat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자. 근데 이번에는 We don't specify the types of any of the arguments. 타입을 다 생략합니다. 그래도 될까 이거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repeat prime. 그래서 대문자 x, 소문자 x 이렇게 해가지고 타입을 다 생략을 했죠. 물론 return 타입은 이거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짧아졌죠. 그리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되겠느냐? 프린트를 해보면은 됩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문자 x는 타입이다. 소문자 x는 x 타입이다. 카운트는 내추럴 넘버 타입이라는 것이 다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거 struct count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recursive definition이잖아요. 그때 이 count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recursion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통상 이런 거는 생략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그 변수들을 사용하고 그 중에 어떤 변수에 대해서 귀납을 하는 건지가 이 정의만 봐가지고는 불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프린트해 보면은 여기 타입이 다 나타나거든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리스트라는 거에 정의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타입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 x는 타입이다. 이거를 콕이 인퍼런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컨스 대문자 x, 소문자 x가 있죠. 근데 컨스의 정의를 보면은 여기 타입 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수는 요 타입을 가진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자 x는 이 대문자 x 타입이라는 것을 콕이 추론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가 내추럴 넘버 타입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하면은 match count with 0와 s가 있죠. 0과 s에 매치되는 것은 그것은 내추럴 넘버라는 것을 콕이 알거든요. 여기서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생략해도 이런 식으로 콕이 다 알아서 찾아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함수를 정의할 때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항상 타입을 생략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의에서는 인수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보고 일일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피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그 타입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쉬울 때는 그럴 때는 생략해도 되고 꼭 그렇지 않을 때는 타입을 지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입 인퍼런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픽은 타입 아규먼트의 신테시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타입 아규먼트 자리에다가 이 언더스코어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는 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repeat 펑션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repeat 더블 프라임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타입 지정을 다 생략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우리의 타자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 대문자 X가 들어갈 자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언더스코어로 바꾸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repeat 더블 프라임의 리턴 타입이 리스트하고 대문자 X죠. 그런데 이 리턴 값이 컨스라고 하는 생성자로부터 생성된 건데 첫 번째 인수가 이 X에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언더스코어는 당연히 repeat 더블 프라임이 여기 대문자 X니까 당연히 대문자 X가 될 거고 이 nil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 언더스코어가 대문자 X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대문자 X를 치는 거하고 언더스코어를 치는 거하고 그게 그거죠. 별로 우리가 이득 본 게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언더스코어로서 타자의 수고를 좀 덜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인데 이 1, 2, 3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진 그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번엔 리스트 1, 2, 3 프라임인데 여기다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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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 이렇게 네 군데의 네트를 전부 언더스코어로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네트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네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트가 와야겠죠. 그런 식으로 콕은 이 언더스코어 자리에 네트가 들어간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 NAT 쓰는 것보다는 언더스코어 하나 쓰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걸 할 때와 요걸 할 때와 똑같죠? 잘 보세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똑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은 implicit arguments죠. 암묵적 인수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먼저 아주 간단한 정의를 해봤는데요. my nil을 nil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거 정말 싱거운 거죠.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현재로서는 이런 걸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어떤 정의를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관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처음 보는 그런 구문이 있죠. arguments, nil, 중괄호, x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con스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고 repeat에 대해서도 해줍니다. 잘 보면은 nil과 cons는 constructor죠. 그리고 repeat는 function이죠. 아무튼 이렇게 arguments라고 하는 새로운 커맨드를 이렇게 세 번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nil의 타입을 보는 거죠. check nil.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check nil 하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여기하고 똑같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my nil이 nil이랑 똑같은 거니까 check nil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for all x 리스트 x였는데 for all x가 사라지고 리스트 물음표 x가 됐습니다. 원래 for all x가 여기 있었을 때는 nil 옆에다가 임의의 대문자 x를 써줘도 되는 거였죠. 이번에는 nil은 인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암묵적 인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이렇게 물음표 x를 써서 나타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구문이 있는데 그 nil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전에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arguments라고 하는 커맨드에 의해서 nil은 arguments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기다 선언을 한 건데 다시 받아들이고 싶으면은 골뱅이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는지 현재로서는 좀 알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에는 nil 말고 그 다음에 con스에 대해서 똑같은 걸 해볼까요? 좀 더 복잡하죠? 역시 물음표들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골뱅이를 붙이고 con스 해주면은 전에 거 그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nil과 con스의 타입 인수에 중괄호를 써서 그리고 arguments라고 하는 커맨드를 써서 어떤 작업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on스하고 원래 여기 타입이 들어와야 되죠. net라던가 혹은 그런 걸 쓰기 싫으면은 언더스코어를 써도 되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con스는 이제 타입 인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con스를 이용하면 타입을 전혀 쓰지 않고도 리스트를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 이거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 2, 3 더블 프라임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전에 정의해 놓았던 게 있죠. 1, 2, 3 그리고 1, 2, 3 프라임 똑같죠. 그런데 이 1, 2, 3와 1, 2, 3 프라임은 이전에 정의해 놓았던 거죠. 리스트 1, 2, 3는 const net를 쓴 거고
리스트 1, 2, 3 프라임은 콘스 언더스코어를 쓴 거고 리스트 1, 2, 3 더블 프라임은 콘스하고 아무것도 안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 개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콘스의 정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더블 프라임이나 1, 2, 3나 똑같아요. 보세요. 똑같죠? 여기도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컨스 뒤에 그 타입을 써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굉장히 편해진 거죠. 이제 188번 라인은 171번과 비교해 보세요. definition my nil equal nil. 똑같죠? nil의 정의가 원래 있었는데 요 174번 라인에서 이렇게 argument를 이용해서 nil의 정의를 좀 바꿔놨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fail 합니다. 이렇게 implicit argument를 받아들이는 생성자는 다른 이름을 주어서 정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fail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되죠. 이게 왜 되냐 하면은 my nil은 아까 정의해 놨었죠. 이때 잘 됐죠. 여기서는 이게 fail을 했으니까 my nil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9번 라인에서의 my nil은 여기서 정의했던 이 my nil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에러가 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 다음 라인에서는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nil은 새로운 거니까. 이 새로운 nil은 여기에 의해서 이 타입 인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타입 인수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죠. 그럼 이거를 아까 보았듯이 이렇게 하면 되죠. nil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net를 쓰면은 그러면 이제 이 189번의 결과와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여기를 잠깐 볼까요? implicit argument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nil과 con스와 repeat의 경우에 이 타입 인수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죠. 그런데 arguments를 쓰지 않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alternatively 또 하나의 대안이죠. 여기서 보면 제가 implicit argument 1 여기 2 해놨는데 이 첫 번째 거는 이 arguments를 쓰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정의는 이미 돼 있는 거죠. 정의는 돼 있고 그 다음에 arguments라고 하는 이런 커맨드를 이용해서 뭘 좀 바꿔주는 거고 이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 alternatively 이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중괄호를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repeat 트리플 프라임을 정의하고 있죠. repeat 함수의 세 번째 버전인데 이거는 처음에 정의할 때 아예 중괄호를 여기다가 넣어둡니다. repeat 트리플 프라임 for 2 써버렸죠. 원래는 요 4 앞에 net 뭐 이렇게 타입 인수를 넣어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생략을 했죠. 왜 생략이 가능하냐 하면은 여기서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이 x에다가 중괄호를 쳐줬기 때문에 이 arguments를 써준 거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수에서 암묵적 타입 인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arguments를 쓰는 방법과 arguments를 쓰지 않고 정의할 때 중괄호를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인덕티브를 사용해서 타입을 정의할 때는 그때도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정의해서 타입 인수의 중괄호를 쓰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check nil prime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전과 좀 다르죠. 아까는 어땠냐 하면은 check nil 이렇게 나왔습니다. 211번의 nil이나 210번의 nil prime이나 둘 다 implicit argument를 쓴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 nil은 그 arguments라고 하는 커맨드를 사용해서 뭐 작업을 해준 거고요. nil prime은 이렇게 직접 여기서 중괄호를 쓴 이런 형식인데 이 체크한 결과가 다르죠. 다시 보세요. nil prime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nil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다르죠.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12번을 보면은 뭔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4와 3으로 이루어진 자연수의 리스트를 만드는데요. 이것의 타입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리스트 프라임으로 나옵니다. 리스트 프라임 net로 나오는 게 아니고 리스트 프라임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 그 213번 라인을 보면은 이번에는 그 불리안 리스트죠. true, false로 이루어진. 근데 이번에도 리스트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죠, 문제가. 여기서는 자연수의 리스트, 여기서는 불리안의 리스트인데 타입을 쳐보면 똑같이 나와요. 리스트 프라임으로.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214번 라인을 볼 것 같으면 여기서의 콘스도 역시 암묵적 타입 인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리스트 불이라고 이 타입이 딱 드러나는 거죠. 정확히. 정리하자면
이 암묵적 타입 인수를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함수에 대해서 이걸 사용할 때는 두 번째 거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조금 더 간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타입에 대해서 암묵적 인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이렇게 보다시피 타입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이 웹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두 번째 스타일을 쓴다 그랬죠. whenever possible. 근데 이거는 이 함수에 대한 겁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두 번째 스타일을 쓰고 하지만 그 inductive constructor를 쓸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타입을 정의할 때 있죠. 이 타입을 정의할 때는 그 argument declaration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커맨드를 꼭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때는 뭐 설명이 있습니다. because 뭐 쭉 있고 이거는 좀 심했다. A step too far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 함수들을 쭉 정의하는데요. 이전에 같은 이름의 함수들을 정의했었습니다. app, 이건 append죠. 그리고 rev, 이거는 이제 reverse 이런 뜻이죠. 전에는 이러한 함수들을 자연수의 리스트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polymorphic 타입으로 바꿔서 정의한다 이런 거죠. 정의는 뭐 쉽습니다. 보면 쭉 읽어 나가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고 여기에 대한 그 유닛 테스트들도 굉장히 쉬워요. 여기 잘 보면은 rev, cons 1, 2, nil이니까 1과 2니까 이걸 뒤집었으니까 2, 1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cons net 뭐 이런 게 없죠. 뭐 증명은 아주 쉬우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너무 골치 나왔죠? 그 다음 건 아주 쉽고 그 다음에는 length 함수죠. length 함수도 역시 여기에 원소가 3개 있으니까 3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고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노테이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건 이제 여기가 x가 헤드고 y가 테일이죠. 이거보다는 x, l 이렇게 해가지고 요 뒤에 거는 그 리스트다. 여기는 원소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드러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nil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는 이렇게 하는 게 아주 간편한 거죠. 요거는 이제 이게 앱이죠. 앱, append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런 리스트를 이어붙이는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길이가 3인 리스트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에 보면은 딱 나오고 리스트 네트라고 나오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불리언이죠. true, false, true라고 하는 세 개의 불리언 밸류로 이루어진 리스트 불 타입의 원소를 쉽게 정의할 수 있죠. 그 다음 엑서사이즈는 아주 쉽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전에 그 자연수 리스트에 대해서 증명해 놓았던 건데 이것의 폴리모픽 버전이죠.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쭉 보면 뭐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